제가 예전에 모 지역 가서 결제가 너무 안 나왔고 그냥 자동차 갖고 바다가서 빠져 죽으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상복몰은 지금 신간이 들어와서 안 팔렸는데 결제를 해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책 여기 있는 거 빼주셔야 돼요. 못준거 상복몰 와서. 안녕하세요. 출판 N년차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출판에서 유통과 마케팅과 서점과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 책이 만들어진 이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책이 독자들에게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두 분을 모시고, 오늘은 특별하게 제 양쪽에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편 이쪽에 계신 분은 최규식 부장님, 부장의 탈을 쓴 대표신데 네, 현재 아바서원의 실질적인 대표이시고요. 그 전에 복 있는 사람, IVP 이런 쪽에서 경력 27년 차, 네, 지금 방금 들었는데 27년 차에 소위 그 기독교 출판의 마케팅과 영업의 전설이라 불리는 레게노라고 하죠. 네, 최규식 부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제 이쪽 왼편에 계신 분은 상복몰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네, 상복몰이라고 상봉동에 있는 상봉 종합기독교백화점의 현 대표이시고, 뭐 총신대 군내서점에서 10년 이상 경력 있으시고, 뭐 유통사 뭐 이렇게 총 합쳐서 23년 차 이 출판계에서 계시는, 네, 우리 이동식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 저희가 항상 복음과 상황 그 사무실에서 영상을 촬영했는데, 오늘은 상봉동에 있는 우리 이동식 대표님의 터전이죠. 상복몰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오시려면 어떻게 오셔야 되죠? 버스 타고 오시면 되고요. 아니면 지하철 중앙선 중랑역에서 내리시면은 찾길 건너서 금방 올 수 있고, 7호선 상봉역이나 중화역에서 한정거장 반 정도 해서 오시면 됩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오시기 힘든데 그래도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참 즐거웠던 한 해를 보낸 것 같아요. 이참에 많이 방문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안 오신 분들은 좀 오셔야겠는데 미리 인사 받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래서 네 편에 대해 영상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텐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출판 이후의 과정, 책이 만들어진 이후에 어떻게 독자분들 손에 책이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유통에 대한 부분인데요. 책이 어떻게 인쇄소에서 책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독자분들이 뭐 인터넷 서점으로 주문하시던지 상복몰에 오셔서 주문을 하시던지 해서 이렇게 받아보시게 되는데, 그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바서원, 아바서원에서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인쇄소에서 책이 제작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독자들에게 전달되는가요? 네, 아바서원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책이 이제 인쇄와 제본 과정을 거쳐서 제작이 완료되면 저희는 이제 소망물류라고 하는 배본사와 물류를 겸업하는 소망물류로 책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트럭으로 책이 이제 제작된 책이 실려서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망물류에서 이제 도착을 하면 거기에 적재가 되고, 또 이제 저희가 서점에서 주문을 받고, 또 거기서 주문이 내려가면 거기서 이제 집책을 하고 또 포장을 하고 또 배송을 하게 됩니다. 배송은 소망물류라고 하는 전문 배송업체가 있어요. 그 전문 배송업체가 이제 주로 수도권 지역의 기독교 서점에 책을 배달하게 됩니다. 차는 거기 배송차는 이제 18대 정도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서울 포함해서 경기,
주로 이제 인천, 의정부, 수원 이 권역에 다 직접 배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서점은 택배가 가는 게 아니라 소망물류라는 전문 물류센터가 있다. 네네, 전문 유통업체가 물류 배송 업체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지방은 어떻게 가요? 지방은 또 전문 이제 배송 업체가 따로 있는데요. 택배가 가기도 하고 전문 배송 업체가 가기도 하고 거기 지방은 좀 다양하게 이제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 가다 보시면은 뭐 의약 배송, 전문 배송, 택배 차량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출판도 출판 전문 배송 차량이 있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의약 전문 배송 업체가 있는 것처럼 네. 출판 전문 배송 업체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달이 되는데 그러면 그건 이제 그렇게 소망물류라는 기독교 시장으로 봤을 때 소망물류라는 곳에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처리를 하는데 네. 그러면 출판사에서는 네. 출판사 이제 서점에서 출판사로 주문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주문을 네. 어떻게 소망을 통해서 이렇게 배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시스템이에요? 네네. 한 가지 이제 아바손의 경우는 이제 소망 물류에 이제 저희가 입주해 있는 거고요. 소망 물류는 40개 정도 출판사가 이제 입주해 있는 공동 물류고요. 이제 개별 자체 물류가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다양한 이제 경우가 있는 거고요. 이제 서점에서 이제 주문이 오면 저기 도서 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다. 예. 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입력을 하면 또 이제 전표가 출력이 돼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람이 이제 그 전표를 보고 이제 집책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전표에 있는 대로 책을 찾아서 또 포장하게 되고 포장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소망 배송에서 그 책을 이제 모아서 각 서점에 배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네요. 소망하고 출판사로 연결해주는 무슨 프로그램이 하나 있네요. 네, 도서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네, 아바선에서 입력을 하면 소망에서 출력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 나갔어요. 그러면 독자들이 상봉몰에 왔어요. 상봉몰에 와갖고 뭐 책 하나 주세요 이제 했어요. 근데 책이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출판사에 어떻게 주문을 해요? 출판사는 아까 최 부장님이 말씀하신 걸 좀 부연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소망이라는 물류센터에 입주해 있는 출판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어떤 영업 능력이라든가 창고가 있어가지고 책을 직접 보관하는 그런 출판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들은 책 주문을 받으면 자체 출판사에서 포장을 해놓으면은 이제 소망사에서 와가지고 책을 직접 수거해 가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책을 찾았는데 없으면은 저희가 예약을 해드리게 되죠. 일반적으로 기독교 백화점은 기독교 서점들 아침 10시 반 조금 더 하면은 한 11시까지 책을 주문을 하면은 그날 저녁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시스템이. 서울 경기권까지는 웬만한 데는 그렇게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서점에다 주문을 아침에 일찍만 하셔도 그날 저녁에 필요한 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나 혹은 팩스로 출판사에다가 책을 주문을 하면은 아까 최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스템들을 통해 가지고 책을 집책을 하고 서점 이름을 적은 포장을 해서 다시 저희 쪽으로 발송이 되게 되는 거죠. 소망이 오겠네요. 예, 그렇죠. 예. 네. 지금 이렇게 저희가 이제 잠깐 얘기했는데도 독자들은 낯선 이름이 있어요. 소망. 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는데 출판사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출판사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소망이 있어야 이 소망사가 도대체 독자들에게들은 만날 일이 없는데 소망이 핏줄 같은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 출판이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망이 하는 역할과 프로세스를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이게 제가 지금 듣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소망사가 창고인 거예요? 아니면은 배송업체인 거예요? 예, 좀 분명하게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네. 소망 물류가 있고 소망 배송이 있습니다.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인데 네. 예, 하는 이제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회사에 계열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예, 창고가 있고 네. 또 자동차, 그러니까 배송 전문 자동차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체 창고가 있는 출판사는 자기 창고에 책을 인쇄소에 온 거를 일단 보내놓고 그렇죠. 자체 창고가 없는 사람들은 소망이라는 공동 창고에다 일단은 책을 다 쌓아놓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건 이제 여기서 끝났고 창고에서 독자나 서점들, 그러니까 서점한테 갈 때는 소망 물류가 아까 말씀하신 차가 소망 배송 예, 18대 정도가 이게 수도권을 루트카라고 하는데요. 네. 예, 서점을 이렇게 돕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좀 부연적으로 설명할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신학서점 총신대학교 군의서점에 있을 때는 기독교 책뿐만이 아니고 뭐 유아교육이라든가 뭐 사회복지라든가 그런 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독교 쪽은 소망이라는 물류가 딱 자리를 잡고 있지만은 일반 쪽에는 또 이 소망사가 아닌 다른 배송업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좀 유명한 게 날개라는 물류회사가 있고요. 배송. 그 다음에 또 수레사. 뭐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뭐 출협 이런 데들이 있는데 다 거래하는 출판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출판사 책을 주문하면 날개라는 데로 책이 실어서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는 출협이라는 데서 책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따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책은 주문하면 북센이라는 데서 또 싣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처음에 기독교 쪽을 책을 내셔가지고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배송업체는 어디 쓰냐 그러면은 기독교 서점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업체들을 이렇게 쓰는 케이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 저희 안 들어오는데요. 그러면은 난색을 표하기도 해가지고 특히나 책을 1인 출판을 하시거나 이제 뭐 책을 출판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스템을 사전에 인지를 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러 오셨던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나중에 상당히 많이 당황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농담처럼 기독교 출판에서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 사랑보다 소망이라고 한 게 사실은 소망이 하는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은 인지를 못하는데 사실은 독자들한테 책이 가기 위해서는 소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소망사 보고 계시죠? 그 중에 제일은 소망이에요. 소망. 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소망이 역할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소망에서 이 책을 이렇게 배송해주고 하는 역할을 이제 하고 있다. 기독교는 거의 유일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럼 말씀하신 거는 일반 쪽에서는 워낙 시장이 크고 서점이 많으니까는 그 업체들이 좀 여러 개다. 예. 예,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망까지 이제 알아봤습니다. 예, 이 전문 영역을 이렇게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전문 영역을 네. 설명해 주시는 게 책을 좋아하는 독자분들도 사실 이런 부분들 되게 재미있어 하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그 잠재적인 그런 어떤 이쪽에 관련된 분들하고 연결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알아두면은 상당히 유익이 많아요. 네. 혹시 저기 소망 물류나 소망 배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상봉몰에 전화 걸어서 물어보시면은 아마 상봉몰은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그럼 알려주실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그렇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헷갈리는 말 중에 총판이란 말이 있고 도매라는 말이 있어요. 총판은 뭐고 도매는 뭐냐? 이게 뭐 독자분들이야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나 싶지만 저는 사실은 그게 항상 헷갈렸는데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총판과 도매 네. 차이 사실 좀 모호할 수도 있는데요. 뭐 정확한 구분은 뭐 출고율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출고율. 네, 그러니까 출고율은 출판사에서 이제 총판인 도매처든 이제 업체 물건을 주는 이제 그 할인가인데요. 네. 그 할인가로 좀 결정이 될 수 있겠죠. 우선은 뭐 대체적인 건데 뭐 총판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정가의 55%의 공급을 하게 되고요. 도매일 경우에는 60%의 책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는 이제 총판의 경우는 이제 매장 기능이 없는데 도매의 경우는 매장 기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매와 그다음에 어떤 이제 그 거래처 책을 거래처에 소매 말고
거래처에 책을 판매하는 기능 이렇게 겸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총판의 경우는 그런 이제 소매 기능 거의 없는 경우죠. 형태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명확한 구분이 있는 건 아니어서 또 이렇게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도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지만 총판이라는 말은 일반 분들이 잘 못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총판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예를 들어 뭐 출판사가 영업자도 있고 뭐 창고도 있고 그래서 뭐 그 모든 주문이라든가 그런 시스템들이 다 돼 있으면 혼자 영업을 해도 되지만은 이제 막 1인 출판을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책에만 전념을 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책을 서점에 공급을 하고 독자들이 읽게 하고 이런 데는 내가 그렇게 할 여력이 없다. 그럴 때는 내 책을 위탁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판이라는 곳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책의 배송과 그 다음에 판매와 결제와 그 모든 것을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선우의 대표님도 1인 출판을 하지만 책을 배분하고 결제를 받고 그러는 거는 여기 아바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선우의 대표님은 좋은 책을 만드는데 좀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 있고 대신 이제 아바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일정한 부분의 비용을 선율해서 이제 감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을 맡김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예, 또 총판처들은 그러면 영업력이라든가 그런 어떤 책을 관리하고 또 배송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판이 필요해요. 예. 기독교 뭐 대표적인 총판, 뭐 아까 소망사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리자면 우선 비전북이 있겠고, 그다음에 기독교 출판 유통 있겠고, 그다음에 생명의 말씀사도 총판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늘유통 제가 몸담았던 우리 이동식 우리 대표님 몸담았던 하늘유통도 있겠고, 네, 그렇게 또 있나요? 예인북이 있고, 예인북도 있고, 예,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단일 출판사에서 또 이렇게 맡아서 하는 데들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봐서 이제 보면은 총판은 영업을 좀 해주는 곳. 그러니까 영업부터 수금부터 뭐 세무 처리까지 다 해주는 거죠. 책 만들어서 넘기면 이게 총판이에요. 총판이니까 이제 다 맡기는 거죠. 근데 이제 도매는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어디서 주문이 오면은 책을 어디서 받을 데가 없으니까는 거기다 맡겨놓으면 거기서 이제 책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역할을 소매점에다가 보내는 그런 역할. 조금 더 도매는 소극적이고 총판은 그렇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도매는 영업을 안 해주고 총판은 영업을 해주고 그러니까는 그 비용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공급률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예, 그 비용을 이제 총판에 가는 거고 뭐 이런 대략 그렇다고 보시면 돼서 예, 뭐 그래서 1인 출판사들은 대부분 총판을 끼고 있고 예, 그런 거죠. 네. 대략 뭐 이런 또 저희가 또 전문적인 얘기를 좀 해봤는데 뭐 그냥 재미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심각하게 들으실 필요 없고 그렇더라.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영업 얘기를 하다 보면 신간을 배분한다. 그리고 신간을 배분하는데 뭐 위탁을 한다. 그리고 뭐 매절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출판은 도대체 유통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거냐. 예를 들어서 아바서원에서 책을 저기다가 이 상복몰에다 보냈어. 그러면 월말 되면 상복몰이 아바서원에서 들어온 돈을 100% 다 지급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오래 근무했는데 잘 모르겠고 이제 출판 유통 관련해서 이제 가장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이제 그 위탁인데요. 네. 제일 신비로운 용어인데 거의 기독교의 삼위일체 정도 되는 용어가 됩니다. 예, 위탁. 그 위탁과 어음이라는 이제 단어가 이제 따라오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인터넷 서점이 많이 이제 발달하면서 이제 책을 보내는 거는 사실 이제 배본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이제 서점에서 책을 사는 게 아니라 서점과 출판사가 이제 상호
협의가 돼 있는 거죠. 계약서는 아니지만 내 책을 보낼 터니 내가 믿고 보낼 터니 이걸 잘 진열해주고 판매해주고 그 다음에 판매 대금을 나게 다오 이런 이제 큰 약속이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 많은 이제 해석과 많은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뭐 딱히 이제 명확하게 어떤 전산으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책의 판매 이제 진열과 결제가 서점주에게 이제 권한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출판사는 이제 서점에 책을 보내서 서점주의 이제 처분에 맡기는 거죠. 판매라든가 결제를.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출판사는 좋은 게 이제 판매하지 않고 이게 이제 책을 서점에 이제 배본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서점에 보내면서 어떤 크게 이제 홍보 비용 같은 게 들지 않아요. 약속이 돼 있는 거죠. 서점에서는 내가 이제 홍보해 주마, 판매해 주마 이게 약속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높은 신뢰 수준이 있다면 정말 이것처럼 좋은 제도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위탁이란 게 있는데 위탁의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개념을 다 이해할 수 없는데 대표적인 게 신간이 나오면 서점에 그냥 무조건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출판사가. 네, 놀라셨겠지만 예, 소식도 없이 그냥 신간을 막 1000부 정도 보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복몰에 신간이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신간이 막 와 있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상복몰 허락 없이 그냥 보내는 거예요, 출판사가. 네, 그냥 막 보내는 거예요. 네, 그게 위탁의 제일 큰 측면. 그런데 이제 그런 좋은 점인데 반대로 보냈다고 해서 결제를 바로 받는 건 아니야. 출판사는요. 그러니까 팔린 거에 대해서 받는 건지 아니면 안 팔려도 받는 건지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또 이런 생각이 측면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반대로 이제 서점 측의 위탁의 입장을 또 들어봐야죠. 이제 출판사 입장의 위탁 이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예, 아까 위탁이 참 신비로운 용어라고 했는데 예. 위탁 없이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서점 입장에서는 좀 네.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예. 아까 얘기하신 부장님 말씀처럼 그 서점에서 잘 홍보해주고 팔아 줍사 해가지고 이제 그랬던 부탁을 하는 건데, 거죠. 예, 이게 근데 자칫하면은 그거를 이용해야 할 수가 있다는 거. 예를 들어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서점에서 일을 하지만 친영업하라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제가 신학교 군내 서점에 있을 때는 영업자들이 다 모여요. 저희 서점에. 그래갖고 같이 여기 서점주가 있는데 서점 막 이 서점은 어떻고 저 서점은 어떻고 막 얘기를 해요. 제가 이해를 가거든요. 왜냐하면 모인 영업자분들보다 제가 더 영업 선배니까. 근데 또 이렇게 서점을 하다 보면은 지금 서점들이 많이 힘드니까 또 이렇게 뭐 현매로 하자고 뭐 그런 데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또 그러면은 악순환이 돼요. 서점이라는 데는 어느 정도 일정량의 책의 재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들이 자꾸 감소하게 되면은 자꾸 위축이 돼 버리고 그러면은 점점 줄어들면서 되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좋은 거는 그 서점이 책을 판매하게 되면은 떳떳하게 깔끔하게 잘 정산해 주는 게 좋은데 물론 저도 아마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 단체 납품건이 있다 그러면은 결제 날이 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결제를 최대한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점에 맞자마자 바로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면서 좀 예상했던 거랑 많이 빗나갔죠. 저 2년이 지난 후에는 좀 서점 안정화돼가지고 좀 놀러 다닐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못 놀았어요. 여러분들 쉴 때도. 그러니까 위탁은 지금 서점에 한 매치기 한 지금 막 올라오시는데 이제 이게 왜 이러냐면 아까 우리 그 얘기했죠. 아까 이게 왜 이러냐면 이게 이제 사실은 위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가 기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신뢰가 기반이 안 된 상태에서 출판사들이 신간을 이 서점에다 20권 보낸 다음에 야 신간 갔으니까 무조건 결제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 서점 입장에서는 결제를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밥 먹으면서 막 내가 어디가 막 현매를. 네, 그러니까는 이게 서점에는 이렇게 책이 여전히 쌓여 있는데
돈은 달라고. 돈은 달라고 하면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출판사들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탁이라는 시스템 어디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맹점이 있다는 거죠. 위탁이라는 예. 게. 그래서 또 이제 뭐 예. 위탁을 또 변호를 하자면, 그러니까 초반에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이 서점에 물건을 갖추려면 5억이 든다고 하면 서점이 이제 순수 자본으로 이 서점을 창업해서 이걸 이렇게 시작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위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출판사에서 책을 뭐 무상은 아니지만 일단은 다 물건을 이렇게 배치해 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장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독자들 분들께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판사 입장에서는 1쇄가 다 팔렸다. 1쇄를 예를 들어서 1000부를 인쇄를 했는데 책이 다 나갔다. 그래서 2쇄를 돌렸어요. 그런데 사실 1쇄 중에 상당 부분이 이렇게 서점에 있는 거죠. 재고로. 재고로 있죠. 이게 언제 반품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출판사들이 엄청나게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재고가 네. 이게 한 종이 아니라 100종이면은 서점에 깔려 있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이게 그래서 예, 아까 예. 이제 이야기한 대로 5억이라는 재고를 이제 출판사에서 깔아준다고 이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그럼 10군데 출판사가 책을 깔아주면 각 출판사마다 5천만 원씩 나는 이제 받을 이제 대금이 잔액으로 존재하는 거죠. 예, 예.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 네. 한편 친영업화 서점 주인의 입장으로서 얘기해도 저도 그래요. 저도 맨날 돈이 모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못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책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은 또 어쩔 때는 돈 있으면은 더 줘야 되는 데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영업을 한 달에 15일을 대한민국 전국을 몇 년씩 돌아다닌 적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 아들이 지압한 줄 모르고 막 안으면은 막 울고 막 도망가려고 그래가지고 아주 한 달에 15일을 거의 집에 비우고 살았으니까요. 그것만 했나요? 밤에는 또 창고 가서 야근하고 뭐 그 당시 그랬으니까요. 그러면서 갔는데 진짜 결제를 못 받으면 제가 예전에 모 지역 가서 결제가 너무 안 나왔고 그냥 자동차 갖고 바다 가서 빠져 죽으려고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 상봉몰은 지금 신간이 들어와서 안 팔렸는데 결제를 해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책 여기 있는 거 빼주셔야 돼요. 상봉몰 와서 빼주셔야 돼. 이게 지금 바다에 빠져 죽으면 안 돼. 겨울에 큰일 났어요. 여하튼 그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결제를 못해서 빠져 죽고 싶었는데 못 받아서 빠져 죽고 싶었는데 지금은 결제를 못 해줘서 빠져 죽고 싶어요. 저 중량천에. 그래서 이게 결국엔 위탁이란 게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있다. 이제 요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이번 영상 조금 전문적인 얘기였는데 뭐 재밌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재밌는 얘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는 이야기까지 갔어. 진짜. 그때 여름휴가 때인데 언제? 전라도를 갔는데요. 한 1000만 원을 걷어야 되는데 100만 원을 수금을 한 거예요. 다 없대.